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6년 서울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 서울시 문제는요, 처음에 한번 볼 때는 이 뭐지? 이런 문제들이 좀 다소 좀 출제가 좀 되었으니까 처음 볼 때는 약간 좀 어렵다는 느낌 들지만 막상 또 해설을 듣고 나면은 이런 말장난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제법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난이도로 좀 칠 때는 그동안의 서울시 문제와 거의 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시점으로 좀 봤었을 경우 서울시 문제를 다른 직렬 문제와 같이 이렇게 좀 봤을 경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 문제와 좀 비교를 좀 했다라고 할 때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그다음에 서울시 이 세 개를 비교를 할 때는 서울시하고 국가직이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다라고 한다면 지방직 문제가 약간 좀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느끼는 바는 좀 서울시가 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지만 하나하나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 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같은 문제는 분명히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 영고 이런 이름이라든지 뭔가 왕을 교체한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이건 부여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철기국가 표가 잘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잘 맞출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1번에 송화강, 그렇죠? 숭화강이 송화강이죠. 그래서 이 평야지대 반목 반농 이런 표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2번에 왕 밑에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 이게 바로 사출도였죠. 사출도. 자, 그 다음에 3번에 왕이 죽으면은 노비 등과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국령세태에서 광개토 대항 때 이 고구려에 병합되는 건 맞는데 이 시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광개토 대항 때가 아니라 494년. 그러니까 장수왕의 손자죠. 장수왕 아들이 조다고 조다 아들 문자명왕. 그래서 문자명왕 때 줄여서 문자왕 때 가서 부여가 완전히 복속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개념 정리 좀 잘 돼 있으면 이런 문제는 좀 쉬웠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좀 가세요. 2번 문제는 요즘에 많은 직렬에는 이런 문제가 대세 같아요. 트렌드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554년에 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당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 뒤에 555년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만들어진다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과 관계된 내용은 538년에 있었던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다. 이 내용 남부여라고 나라 이름을 또 교체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 554년에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한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기술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백제의자왕은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요 얘기가 바로 642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덕여왕이 요청을 또 당나라에 한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양은 신라 지역을 쳐들어온 외국의 그런 침략을 막아냈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게 바로 경자년 이런 얘기 좀 나오니까 그게 바로 시점을 딱 치면 400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 침략 말미암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이 내용이 475년에 있었던 계로왕 전사 이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장수왕이 이렇게 웅진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바꾸면 위례성 함락 이렇게 같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점을 한번 좀 이어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다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와야 될 게 바로 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 나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핵심적인 사건들 정리 잘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서요. 자,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처음 못 들었던 이런 용어도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보면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대학로는 요거는 도교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내용이 오죠. 위덕왕 때 성왕 다음 왕인 위덕왕 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곳이 부여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삼국 불교의 윤회설, 그렇죠. 뭔가 윤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왕이나 귀족 노비는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덕을 잘 쌓아서 왕이 됐으니까 너희들도 덕을 잘 쌓아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2번도 맞는 말이 돼 있고요. 자, 3번에 신라 후기, 신라 말기 때로 넘어가면서는 상당히 혼란기입니다. 맞죠? 혼란기니까 이런 밀교 같은 것들이 유행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밀교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현실 구복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이 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질병 치료, 뭐 자식 출산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유사한 게 나중에 또 조선 후기로 가면은 또 이런 사상들이 또 많이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혼란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종교 같은 것들이 번성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겸익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고구려 인물이 아니라 이건 백제입니다. 백제. 그래서 겸익. 자, 이 인물이 인도 가가지고 이런 계율종, 이런 율종,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또 일본에도 영향 줬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 노리사치계하고 같이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노리사치계. 그러니까 성왕 때 그런 사람을 보시면 되고 왕 이름, 그 승려 이름에 해자가 들어가는 해량. 요런 사람이 바로 이제 원래 고구려 계열이 고구려 사람이었었는데 신라로 와서 진흥왕 때 국사 이렇게 왕사 제도의 또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말고 해자라든지 또는 해관 뭐 이런 이름들 좀 등장하게 되면 해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거는 아 고구려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해자 들어가면 요건 고구려 이런 이름까지 같이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으로 찾아보면 4번이 좀 틀렸다 볼 수가 있겠네요. 말장난했죠, 그죠? 이런 것들 고구려하고 백제 정확하게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기 4번으로 한번 좀 가보면요.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했던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답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용을 한번 볼 때 발해와 당에 대한 그런 내용이 딱 나왔다가 보니까 네모 안에 뭐는 흑수말갈에 대한 정복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 좀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산동 지방의 덩조우에 수군을 보내서 공격했다.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는 사람이 바로 장문유였죠. 그럼 장문유 장군과 관계되니까 요거는 시점 볼 때 무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삼성육부를 비롯한 중앙관설을 정비했다. 역시 문왕 때 당내라고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대 임금 문왕 얘기고요. 해동성국은 전성기 얘기하는 우리 선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을 황상이라고 칭하면서 황제국을 표방했다. 자,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흥이라든지 보력 이런 독자적 언어를 썼다. 이게 바로 문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왕 때 이런 황상 이런 표현 썼으니까 이런 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의 고구려 계승의식. 자, 요거 관계된 얘기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좀 뽑아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왕이 일본에 외교 문서 이제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부여의 유습을 지키고 그다음 또 하나 더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거는 무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은 일본의 외교문서에 고려, 국왕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또는 이제 고구려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려 국왕 이런 걸 쓰는 건 문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무왕도 마찬가지고 문왕도 마찬가지니까 항상 이것만 기억을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거까지 하나 더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내용 한번 좀 보면은 4번의 무왕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을 찾아주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낚이지 마시고 1번하고 3번 요건 문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 정확하게 좀 잡아주십니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5번 문제 고려시대의 대장경을 설명한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경률론의 3장 구성된 불교 경전. 그래서 삼장법사 이런 것처럼 세계 광주리.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가 바로 현종 때죠.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이제 인해 가지고 이걸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초조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의천이 만든 게 이게 속장경이라고 하는 거를 편찬을 좀 했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구가 바로 교장도감이라고 하는 거죠. 교장도감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 수업할 때 이런 내용을 배웠죠.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런 이름을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어떤 목차, 뭐 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속장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석서들을 모아가지고 좀 만들어진 그런 거라서 이 내용 자체는 만들어진 시기가 1102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면 1102년에 요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1101년 요때 가가지고 이제 의천이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점으로 좀 칠 때는 의천이 잘 보세요. 요게 만들어지던 이 시기, 의천이 주도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었는데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요 1115년 요때 가서 금나라가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건국되는 시기가 요때라고 하는 거, 아구타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게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볼 때는 송과 금이 잘못됐죠. 요건 요입니다. 요. 송과 요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서 간행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하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은 몽골의 침후 소실되었다. 그렇죠. 요때 이제 초조대장경하고 속장경이 있었던 곳이 대구 부인사였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소실이 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특징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의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바로 요때 완성이 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금나라 건국보다 이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바꾸기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문제를 좀 냈으니까 많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직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하게 좀 이번에 출제가 좀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게 시기로 치면은 1170년. 그때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중부하고 이의방 이런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좀 잡는데 특히 이제 이 이의방 몰라도 정중부를 기억을 좀 합니다. 아들이 정균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중심돼가지고 무신정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김보당의 난이 1173년 요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이총의 난 요게 또 74년부터 해서 76년까지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김보당의 난이 바로 이 정중부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경대승이 나오고 경대승 뒤에 이제 이의민이 나올 때가 1100 시기로 치면 83년 한 요 정도 좀 되게 됩니다. 한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의민이 권력을 좀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경대승은 몸이 너무 좀 안 좋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몇 년 정도, 4년 정도 이제 경대승이 집권하다가 경대승을 상당히 이의민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민은 경주에 내려가 있다가 이제 경대승이 죽었다 이런 얘기 좀 들리니까 다시 올라와서 정권을 좀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의민이 의종을 죽일 때 척추를 완전 꺾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의종이 이의민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척추를 꺾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나중에 이불에 둘둘 감아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가마솥 2개를 이렇게 이불 끝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걸 연못에 막 던지고 하면서 킥킥대고 막 그랬던 인물이 바로 이의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민에 대해 가지고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이의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제거당해가지고 결국 뭐 효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 또 이의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나중에 또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일어날 때가 역시 이의민 때인데 이때가 이제 1193년 거의 한 10년 상간을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196년 정도가 되면은 이때 최충원은 젊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 막 이럴 때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경대승은 죽을 때가 나이가 30세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최충원 같은 경우는 늦가기로 이제 정권을 좀 잡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교정도감을 또 설치할 때는 뒤에 1209년 가가지고 이때 또 설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왕한테 희종한테 죽을 뻔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교정도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최후가 나오게 된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좀 보는데 이 김보당의 조이총의 그런 난하고 그 다음에 공주명학소의 망이망소의 형제난 있죠? 요것도 바로 이 76년 요 정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반란들 공주명학소 망이망소이라든지
조이총이라든지 김보당 이런 이름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중부 때 일어난 반란이라고 한다면 이의민 때 일어났던 게 바로 김삼이 호신 같은 이런 반란들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적의 난 이런 것들은 또 최충원 때 최충원이 집권하고 그 해 2년 지나서 98년도가 되면은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왕후장생 씨가 따로 있나 이런 내용이니까 요거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연도까지 몰라도 시기는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가가 제일 그렇죠. 순서대로 있네요. 가나다라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고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정치 제도는 송과 당의 제도를 참고해서 이성육부제로 정비했다. 그렇죠. 1번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지방 제도는 오도양계 및 경기로 구성되었고 태조 때부터 12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태조 때가 아니죠. 이건 성종 때 가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도양계 이런 내용은 현종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이때 오도양계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와 음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묵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대신에 잡과와 문과, 잡과, 승과 이런 거 이름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4번에 성종 때 최승로는 시무 18조를 건의하는 등의 유교 정치 이념에 토대를 닦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충선왕 때의 개혁 정책으로 옳은 거 이렇게 좀 물어봤었는데 자, 이름으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하나 기억할까요? 열, 선, 숙, 해, 목, 정. 그렇게 해서 열선으로 된 식혜를 먹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충렬왕, 그 다음에 충선왕, 그 다음에 충수광, 그 다음에 충해왕, 충모왕, 충정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원나라 연호와 관제를 폐지했다. 이 내용은 공민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몽골풍 의복과 변발을 이연종이라는 사람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사료로 좀 나옵니다. 이연종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왕이 요걸 돌렸다. 이것도 역시 공민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사료에 이연종이라고 이름 좀 한 번씩 나오니까 이 이름 좀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3번 왕권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기구로 사림원을 두었다. 이 사림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든 게 이게 바로 충선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선왕 때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니까 충선왕에 대한 거는 우리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림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정방 있죠, 정방. 정방이라고 하는 거를 좀 폐지를 좀 시키면서 이 사림원을 이런 기구로 좀 만들려고 했다가 재위 한 8개월 만에 또 충선왕이 또 쫓겨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또 흐지부지 되는 기구가 바로 사림원인데 이때 충선왕이 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전매제도 이런 것들도 실시를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충선왕이 관직에 이제 왕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충수광 때 결국 이 베이징에 갑니다. 베이징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권당 만든다. 요거 기억을 좀 하시고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술 토론 연구 기관 요걸 좀 만들죠. 그렇게 해서 백의정이 여기 와가지고 학문 연구 이런 것들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박충자라든지 박충자 그다음에 이재현 이런 인물들이 또 여기 와가지고 같이 연구를 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양 다음에 백의정, 박충자, 이재현 이런 인물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정치도감을 만들었던 건 요건 잘 나오진 않지만 하나 정도 좀 알아두면 정치도감은 이제 충모광 때 요때 만들어지는 정치를 잘못하면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구도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으로 한번 좀 가면요. 자, 고려 말에 조선 초에 있었던 노동정벌 운동을 설명하는데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우왕 때 최영은 명의 천령위 설치를 통과하자 노동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가 4대 불가론 내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최영이 제거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태조 이성계는 노동정을 추진하였고 정도전과 남은 군사훈련을 강화했다. 나중에 이 정도전과 관계된 책 이름 중에서 우리 진도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배울 건데
이 진도 내용에 보면은 뭔가 이제 병법 이런 것들 통해서 요동 정벌하러 가자 이런 내용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은 정도전은 이제 조선의 화근이라고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 외교 문서를 좀 보냈는데 명나라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좀 전문을 안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전이 상당히 이미지가 명에 대해서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동정벌 계획을 막 이렇게 좀 했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 요동정벌 운동에 적극적이던 그런 모습에서 이방원은 이거를 지지 안 하죠. 그래서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전을 또 나중에 제거를 좀 하게 되고 이방원이 그래서 이방원이 태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때가 되면은 명과 관계가 호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대외관계 정리할 때 한번 이해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에 자, 영조 때 편찬된 서적은 이렇게 좀 물어봤으니까 자, 4개 중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업 시간에 이제 들었던 내용 중에 동국문헌비고는 이건 홍봉안이 사도세자의 장인어른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홍봉안인데 이 사람이 한국학 백과사전 만들었죠. 자, 이게 만들 때가 이제 영조 때다.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동국지리지 만들었던 이제 한백겸. 지리학의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좀 아버지 개념의 이제 한백겸이라든지 호주에서 또 일을 좀 했던 그런 인물이 한백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의보감. 이거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허준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이제 광해군 때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강목 하면은 이거는 안정복이죠. 안정복의 동사강목, 사만정통론 이런 얘기 좀 나오는 편년강목체. 이 작품은 정조 때 가서 나중에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점을 찾아보니까 영조에 대한 편찬 내용 좀 나와 있는 건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하나 나올 때 시기를 좀 잘 구분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죠? 자, 11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일본과 관계된 주요 사건인데 가에서 라 각 시기에 있었던 사건은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가나다라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보니까 부산포, 제포, 연포 등의 산포를 개항했다. 아, 보니까 스시마섬 토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1426년 요때 가가지고 산포를 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시점으로 볼 때는 가와 나 중에서 나라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약조를 체결하는 시기가 1443년이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제한하는 그런 배는 1년에 50척, 쌀은 200가마니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정해놓았던 이 계약조. 요건 시점으로 볼 때 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겠네요. 그죠? 요건 맞고요. 자, 그럼 3번에 외선이 침해해서 을묘외변이 일어났다. 아, 여기 바로 1555년에 전라도 지역까지 막 애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로 인해 가지고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죠. 자, 그러니까 3번에 대한 내용은 그렇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럼 4번에 조선은 포로의 송환교섭을 위해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했다. 라에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서 1609년에 이때 기유약조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죠? 기유약조. 자, 그런데 1607년부터 해서 이제 조선통신사가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면 좋겠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도 분명히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것도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보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2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승훈이었죠. 그러니까 이승훈이 제거당하는 사건이, 자, 우리 요거 4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해박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유박해, 그 다음에 기해박해,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게 되면은 병인박해. 이 4가지를 한번 좀 보면, 자, 첫 번째로 이제 신해박해 이 내용은 179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때 윤지충이
이 윤지충이라고 하는 이 인물, 그다음 권상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름대로 신주를 불태운다든지 제사를 안 지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제거당했던 인물이 바로 윤지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해박해 내용 나오면 이 정조 때 있었던 윤지충 얘기 이거 정도로 끝나는 내용이지 뭔가 아주 많은 내용이 나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신해박해는. 자, 그 다음에 신유박해 내용을 좀 하게 되면 이게 시점으로 치면은 1801년이야. 그죠? 요때가 이제 순조 때인데 요때 이제 제거당한 인물 중에서 이제 천주교 박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인 계열을 좀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벽파들이 꾸민 그런 사건인데 이 정순왕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정약용 형제는요 사형제인데 그 중에서 둘째가 정약전, 넷째가 이제 정약용. 이런 인물들은 귀양가죠, 귀양.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약용은 강진 다산초당에 18년 동안 유배 가죠. 거기서 책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인물 말고 또 이제 바로 정약용 바로 형 정약종이 있는데 정약종은 사형이죠, 사형. 그 다음에 이승훈도 사형당하고. 자, 그럼 이 당시에 황사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돼서 안 되겠구나. 이 청나라 쪽에 요청을 좀 가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좀 외국 외세들한테 좀 요청을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이게 바로 황사영 백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커지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신유박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유박해라는 1801년에는 공노비 해방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내수사 노비 약 6만 6천 명 풀어줬다. 이런 내용도 같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해박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약종의 아들, 그러니까 3명 중에서 막내, 첫째는 요때 사형을 당하고 같이, 그다음 둘째 여자니까 좀 이제 나오고, 세 번째 아들 완전 핏덩어리였었는데 걔 이름이 바로 정화상이에요. 정화상. 정화상이 1839년 요때 이 정화상이 나름대로 또 천주교 박해에 관계된 그런 책 이름 하나 좀, 상제 상서라고 하는 이 글 이름 하나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이 정화상이 상제 상서를 씁니다. 재상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해서 왜 천주교 박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이 바로 정화상의 상제 상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 누나가 이제 나름대로 정정해라고 하는 인물인데, 정정해 여잔데도 효수당해가지고 이제 죽는 그런 인물. 그러니까 여자가 죽는 게 잘 효수당하는 게 상당히 좀 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양기해 이렇게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해 요런 좀 기억하시고, 요해 신유년 요때 말고 이제 신해통공이 일어난 해거든요. 신해통공. 그래서 신해통공 기억하시면 같이 잡힐 거고, 요거 신유박해, 그 다음에 기해박해, 기해안기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도 이제 유소사, 엄마 맙소사 아니고 엄마가 유소사인데 이 정화상 엄마가 결국 옥에 갇혀서 나중에 또 죽게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해박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종의 씨가 마르는 사건이 바로 이 기해박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1866년에 나오게 되는 요때가 제일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절두산 이런 이름이 좀 나온다든지, 프란체스카가 뭐 절두산에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교황이 왔다 갔죠, 그죠? 그래서 이 병인박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 병인박해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병인양요와 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개 대표적인 내용과 함께 이 기해박해 뒤에 가서는 또 병호박해가 있는데, 그 병호박해 때 바로 이 신부 중에 이번에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이 순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건 이제 김대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김대건. 자, 그 다음에 이 스승 이벽의 권유로 북경에 갔다가 서양인 신부의 세례를 받고 귀국했다. 이게 바로 이승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입장에서 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이런 천학 문답, 그러니까 이걸 쓴 사람이 안정복인데, 안정복이 이런 거는 종교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학 문답이라든지 아니면 천학고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안정복은 천주교는 종교로서 요거를 수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안정복의 작품이다. 요거까지 같이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이 문제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다음에는 요런 김대건, 그 다음에 이승훈, 그 다음에 안정복 요런 이름들도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은 이승훈하고 그 다음에 안정복하고
그 다음에 김대건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나오면 요거는 또 신해박해, 그 신유박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역시 문화 파트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좀 않았을 건데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가 또 어렵겠죠. 자, 먼저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에 송수만과 심상진은 대한자강회를 만들었고, 자, 여기 송수만, 심상진 이름은 좀 몰라도 대한자강회를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척에 반발한 운동을, 요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철회시켰던 이 단체는 보안회였죠. 보안회. 1번 틀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종일은 순한글로 간행된, 그렇죠. 이게 틀렸죠. 제국신문이죠. 이 황성신문 하면은 남궁억이다. 남궁억. 이런 이름 좀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을 최도통이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인전기 많이 썼던 사람은 바로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 신채호, 최남선이 아니라 신채호. 뭔가 이제 영웅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뭔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영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영웅 중심에서 나중에 뒤에 가면은 민중의 어떤 혁명 이런 거 위주로 가게 되는 인물이 바로 신채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4번에 보니까 고종은 을사득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양기탁과 그 다음에 영국인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발표했다. 요것도 기억을 좀 해둡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하면은 베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 2차 영일동맹 정확하게 하면 요게 만들어질 때가 19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1902년부터 있었던 1차 영일동맹 이 이후에 1905년 나중에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요때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제 2차 영일동맹이에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이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졌는데 이 신문의 가장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대한매일신보는 의병이라든지 두 번째 이제 국채보상운동 이거에 대해서 연재했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고종의 이런 내용이 바로 또 여기에 실렸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14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아간파천 이후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럼 1번에 을미사변 이후 위축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고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높여졌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순서함 잡으면 이렇게 되죠. 을미사변. 그 뒤에 이제 을미 개혁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발령 이거하고 을미사변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의병으로 나오죠. 그게 바로 을미 의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6년도 가가지고 아간파천이 일어나게 되죠.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가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7년도 돼서 고종이 환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종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하겠죠. 대한제국, 이제 광무개혁, 그렇죠.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이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 했던 그 건물이 바로 원구단이죠. 원구단. 일본이 1913년에 헐었지만은 이 원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황제 즉위식 했다. 경운궁으로 돌아왔죠. 환궁을 할 때는 이 덕수궁, 그러니까 경운궁으로 돌아왔는데 황제 즉위식을 하는 곳은 원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 3번은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운궁이 돼야 된다. 그죠? 경궁이 아니라 여기 원구단이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나중에 99년도 가가지고 황제가 모든 걸 다 가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대한국 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니까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해서 중요한 말 지금 고문 나왔네요. 그죠? 고문정치 이런 말 좀 나왔으니까 자, 안 그래도 여기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쫙 돼 있는데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한일의정서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군사 기지에 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한일의정서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의 제일 중요한 말은 요게 한일협정서라고 좀 불리는데 요거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1차 한일협약이라고 말을 기억을 좀 해둡니다. 요게 바로 이제 고문이 파견되는 거죠. 일본 고문이 파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둘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 하나는 메가타, 하나는 스티븐스. 스티븐스는 미국인이고요. 그 다음 메가타는 일본인인데 메가타에 의해 가지고 뒤에 나오게 되는 게 그게 1905년에 나오는 화폐정리사업. 네, 요거와 관계된 인물이 바로 메가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티븐스는 이제 친일파 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1908년에 전명훈하고 장인환이 죽이러 갔다가 결국 장인환이 죽게 되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거기 3번에 보니까 2차 한일협약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죠. 요거의 제일 큰 핵심은 두 가지. 외교권이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 요게 제일 큰 핵심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일신협약 요게 바로 정미칠조약이고 요걸 단어를 바꾸면은 3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3차 한일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첫 번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통감부의 권한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감부 권한이 강화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차관 정치라고 해서 일본인이 차관이 되면서 실권을 장악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부수각서 내용으로서 군대를 추후에 해산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3차 한일협약까지 한번 설명 쭉 드렸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고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차관이고 이건 고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정확하게 잘 안 낚이고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16번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좀 들었던 분들은 분명히 철종의 사위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좀 근대사 할 때 많이 썼는데 이 사람 이름 바로 박영효가 되겠죠. 박영효. 그래서 갑창부에 참여 때 실패하고 일본 망명했다가 나중에 가보개혁할 때 또 풀려났다가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다가 2차 가보개혁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박영효가 다음에 일본을 또 망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명성황후하고 권력 다툼하다가 튕겨나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친일파 개념을 좀 바뀌는 인물이 박영효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이 윤치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외국어 강습소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동문학 요런 데 학생이었으면서 윤치호도 나중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멤버로 활동하게 되고 서재필이 나중에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좀 잡는 그런 인물이 윤치호가 되는데 나중에 가서 백오인 사건 뭐 이런 것도 연루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 또 친일파로 바뀐 인물이 윤치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옥균 갑신정변의 제일 좀 큰 피해자를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능지처참 당하는 그런 인물이 김옥균이 되겠고요.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개혁,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이런 개혁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 2차 수신사로 가서 가지고 왔던 책이 바로 조선책략 이런 책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1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정부 수립되는 건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러면 이거 이후에 만들어진 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48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정부 수립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1949년도 6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시가 되는 거는 50년 3월부터 실시가 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했다. 이 얘기가 바로 이제 49년 6월 달에 6월 26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건 발생하게 되는 게 48년 4월 3일이니까 요거는 아니네요. 그죠? 요거 이전이네요. 자, 여수순천 사건도 48년 10월 19일 사건이니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또 이쪽에서 또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네요.
자, 정답 찾아보면은 리을 빼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모두 골라라고 했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시점을 광복하고 난 다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잘 보이지 않는 이 안두의 김구 암살 이런 게 좀 나와서 약간 좀 난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18번을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1950년대 이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권은 51년에 결국 자유당을 조직했다. 이런 내용을 좀 우리 배웠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승만은 58년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보당 사건 이런 것들 좀 만들게 되면서 사형을 결국 받게 되는 거는 또 59년에 조봉암이 북한의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3번에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했고 밀가루, 설탕, 면화 요게 바로 제분, 제당, 그 다음에 면방직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300산업이 되겠죠. 자, 그럼 300산업이 시험에 나오면 요건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좀 물어볼 경우에 시점이 6.25 이후 요때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5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다음은 4번에 이승만 정권은 54년 요렇게 54년이 나오면 요게 2차 개헌이 나와야 되죠. 2차 개헌. 자, 그럼 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가지고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이렇게 좀 가는 건데 보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1차 개헌이죠. 1차 개헌. 1차 발췌 개헌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췌 개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9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국 혹은 조사국 출장소원에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를 뺏들어가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이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2년부터 해서 1918년까지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인데 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1908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고 맞죠. 1910년 되면은 또 나름대로 토지 관련된 그런 임시국 같은 것도 좀 만들어 가지고 토지 측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1번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니죠. 소유권 분쟁이 또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명의상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이라든지 이제 문중 그러니까 동네나 아니면은 우리 문중의 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또 조선총독부에 많이 또 뺏기게 됩니다. 그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한일 병합조약이 1910년에 있었는데 체결된 직후에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했다. 12년부터 본격화가 좀 되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사업의 결과 조선총독부가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또 동양척식 주식에서 넘겨가지고 이런 거를 또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또 불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걸 좀 물어봤는데 자, 가나다라를 한번 말까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신민당 당수가 되었었는데 이 국회 제명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 YH 무역 사건이 79년에 있었어요. 79년도에 YH 무역이 원래는 경공업 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70년대로 가면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가게 되고 여기 무역이 점점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회사를 좀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니까 여공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반대하다가 신민당에 결국 당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김경숙이라고 하는 이 노조위원장 개념의 여자가 결국 죽게 됩니다. 진압 과정에 결국 이거에 대한 책임을 박정희가 김영삼에게 들이우게 되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요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부마항쟁 이런 것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박정희가 이제 10월 26일 날 결국 죽는다 이런 내용. 자, 그럼 연도상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79년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좀 해둡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나에 보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은요.
김대중이 7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는데 그때 아슬아슬하게 박정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김대중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막 있었다가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대운동 이런 것들을 좀 하다가 73년도에 가가지고 결국 8월 8일 날 이때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당해가지고 결국 며칠 동안 잡혀 있다가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리도 절게 되고 막 이렇게 좀 되는 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이제 10월 달에 72년 10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요걸 나중에 국민투표에 11월 말에 이제 붙여가지고 결국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 요 얘기가 좀 나오니까 약간 지금 20대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실 건데 한 30대 분들, 40대 이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교재 제일 앞쪽에 보면은 이게 있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런 거 꼭 외웠어야 됐거든요. 이게 68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게 국민교육헌장 요런 거 하나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게 되는 게 바로 72년도에 7월 4일이 되겠죠. 자, 보니까 비슷한 시기의 내용들이 몇 개 좀 같이 맞물려 막 돌아가지만 이런 거를 한번 정확하게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내용이 그죠? 시점을 딱 보니까 68년도가 제일 먼저네요. 그죠? 요게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야 될 게 그렇죠. 7.4남북 공성 요게 두 번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와야 될 게 바로 요 사건이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이렇게 가니까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마, 그 다음에 다, 나, 가가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서울시 문제, 20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서울시 대비를 조금 하시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말 돌려내기, 막 이렇게 막 꼬아서 내기, 막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 OX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기출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또 요거를 따로 한번 빼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한번 OX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잘해야 될 때이고요. 그 다음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겠지만은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